예복 이제 알아볼 때, 네. 뭐 맞춤 양복을 알아보든지, 뭐 이렇게 알아볼 때, 사람들이 또 어떻게 알아보고 처음에? 지인들한테 결혼을 먼저 한 지인분들한테 물어보거나 그렇죠. 아니면 막연하게 일단 검색을 해보겠죠. 그 인터넷에 맞춤 인터넷에. 예복 이렇게. 예고 그렇죠. 그런 거. 뭐 한번 해보는 과정이죠. 일단 컨텐츠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웨딩 관련된 카페도 있고 맞아요. 커뮤니티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이제 정보를 이제 교환하고 네. 알아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서 보고 오셨다라는 게 많잖아요. 많으시죠. 그리고 사실 제일 무난하게 가는 거는 사실 웨딩 플래너 통해서 플래너 이제 설계 이제 맞춰가지고 추천해주는 샵을 이제 비교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그 비중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왜냐면 말 그대로 막연하니까 플래너들이 어떤 샵들이랑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 본인들도 좀 편하기도 하고 그게 제일 편한 게 되죠. 편하기도 하고 또 예복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어려움 없이 진행들을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좀 다가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본질적으로. 그래서 그 정말 양복의 본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 그죠.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뭐 결혼 준비라는 게 되게 준비할 게 많잖아요. 많죠. 사실 그러다 보면 남자 이제 정장 이런 건 조금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타깝게도. 네. 안타까운 거 우리 입장에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일단 그게 현실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또 반면에 정말 심도 있게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비교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가기도 하는데 결국에 어쨌든 뭐 어떻게 이제 어떤 양복점을 고르냐 이게 상당히 처음 이제 여기 발을 들여놓으면 되게 막연하게 생각되는 게 많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전혀 뭐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맞춤 양복을 한다는 게 기성복을 구매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더 이제 많이 알아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인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개념을 좀 잡을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맞춤 양복은 이제 크게 이제 예복 기준으로 봤을 때 예복 전문점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맞춤 양복점을 그냥 가시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차이점은 이제 예복 전문점은 이제 플래너 통해서 가게 되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직접 그냥 알아보고 예복 전문점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샵도 엄청 많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플래너 통해서 이제 가는 게 대부분이고 이제 일반 그냥 맞춤 양복점에서 예복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주변 사람이 소개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예복 전문점이든 그 일반 맞춤 양복점이든 똑같이 양복을 맞춰 입는 거다. 근데 나눠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예복 전문점은 턱시도 뭐 대여복이라든지 아니면 턱시도로 일단 리폼해드리는 뭐 이런 그러니까 예식에 좀 관련된 편의성을 좀 높여주는 서비스가 좀 많이 구비가 되어 있죠. 구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복을 준비해서 예복 전문점 많이 찾게 되는 이유는 거기가 이제 그게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예복 전문점과 그렇죠. 이제 맞춤 양복점 그 맞춤 양복 예복 전문점이 아닌 그냥 맞춤 양복점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어떤 데를 선택하냐. 이게 어떻게 보면 기로 중에 기로에 이제 놓여 있는 건데 극단적으로 말해서 일단은 내가 정말 이제 다양한 대여복과 예복 이런 예식 관련된 서비스 많이 필요하다 하라면은 그 예복 전문점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맞춤 양복점에서 그냥 예복 맞춤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그 양복 자체의 퀄리티가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말할 수 있냐면은 보통 이제 일반 맞춤 양복점은 그 양복점에서 계속 옷을 맞추는 단골 고객층도 있고 어쨌든 계속 그 수트를 입는 분들이 그 주 고객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복 전문점은 사실 예복으로서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고객들이 주로 돼 있어요. 표준이 돼 있어요. 고객층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옷의 이게 퀄리티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일반 맞춤 양복점은 또 옷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더 연구를 할 테고 일반 맞춤 예복 전문점은 어떻게 하면 그 예식 관련된 서비스 편의성을 좀 높여주냐에 또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다른 점이다라고 일단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 맞춤 양복점들도 웬만한 웨딩 서비스들은 다 그쵸, 구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예복 고객층들을 위해서 그런 플래너가 이제 연계된 예복 전문점은 아니지만은 네. 그런 관련된 서비스가 조금 갖춰져 있는 샵들도 생기고 있죠. 그렇죠, 많죠. 그래서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정말 제대로 된 클래식한 비스포크 뭐 맞춤 양복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좀 더 일반 맞춤 양복점이 더 수준이 높을 수 있다라고 조금 뭐랄까요. 사실 이거를 뭐 되게 모든 일반 맞춤 양복점에서 예복 전문점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는데 일단 확률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겟을 하는 그런 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말 그런 기준이 다른 거니까 그걸 기준에 맞춰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좋다 나쁘다를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예복을 준비하다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정해서 이제 뭐 가격 비교도 하고 할 텐데 근데 그런 면에서도 그런 맞춤 전문점이 일반 맞춤 양복점이 아니라 예복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플래너라는 게 이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플래너 수수료가 사실 가격에 이제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런 차이가 있어서 반영이 되죠. 어쨌든 옷 한 벌 준비하는데 비용이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그 업체 측에서 그 수수료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리테일 가격도 좀 더 상승할 테고 좀 더 합리적인 가격 선택을 하자면은 이제 아무래도 일반 양복점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하지만 뭐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왜냐면은 플래너 수수료를 낸다는 그런 게 장점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고객 입장에서 내가 이제 일일이 다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플래너가 이제 어떤 인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좀 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옷 자체만으로 좀 더 좋은 양복을 입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복 전문점보다는 일반 양복점에서의 더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그래서 선택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일반 사람의 조언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던가 평소에 즐기시는 분들 사실 이제 예복 준비하면서 맞춤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거의 10분 중에 한 8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중을 보면 그렇게 느끼시죠. 왜냐면 이제 특히 이런 비접착 수트들은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이걸 이제 데일리로 입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예복이니까 좀 좋은 걸로 하자. 좋은 옷을 한번 입어보자 차원에서 이제 맞춤 양복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복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심도 있게 좀 알아본다고 하면은 커뮤니티 통해서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웨딩 관련된 업체 중에서 되게 비교 후기를 정말 꼼꼼하게 해서 하는 웨딩 카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니 남성복식 커뮤니티 전문 커뮤니티도 있고 뭐 이런 데서 알아보고 오신 분들이 사실 우리 샵은 좀 그런 분들이 많은 편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소개로 오시거나 직접 이렇게 알아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퍼센트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이제 그러니까 정말 나는 정말 예복 촬영이나 뭐 이런 톡시도 이런 거에서 조금 편의성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도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알아서 다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제 뭐 플래너 통해서 예복 전문점 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좀 제대로 된 맞춤 양복을 한번 입어보고 싶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예복 전문점이 아니라 그런 일반 맞춤 양복점에서 좀 명성이 있는 이런 샵이 더 나은 점이 있다라는 점이고, 근데 그런 샵 중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가 좀 이제 그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관건이죠. 유수의 테일러 샵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우리가 그 샵을 가보고 싶다라고 느끼는 건 그 샵에서 만드는 옷의 사진들을 보고 사실 가잖아요. 근데 또 그 일반적으로 처음 하시는 그런 거를 차이로 구별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양복점이 얼마나 좀 오래 존속이 되어 있는 샵인가, 요것도 하나의 사실은 조금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아닐까. 왜냐면 그만큼 오랫동안 유지했다라는 거는 그런 경험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 단골 고객층도 탄탄하다는 얘기고, 어쨌든 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정말 좀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샵들이 되게 많아요. 수두룩하죠. 수두룩해요. 네, 수두룩하죠. 근데 그런 데서도 이제 사이에서도 뭐 한 20년, 30년 이렇게 유지한 샵들은 그만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일단 일반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면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더 어렵게 느끼시는 것들은 사실 맞춤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입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상담하다 보면 제일 이제 고객들이랑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아쉽기도 하고, 뭔가 우리도 뭔가 이제 우리도 결과로서 말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요. 하기 전에 뭐 딱 100% 어떤 확신을 주게 되면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그래도 높은 뭐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어쨌든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고객들을 이제 상대했다라는 경험으로. 그럼 이제 그러면은 맞춤 양복을 이제 결정을 했어요. 샵을 결정했어.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되고 뭐 중요한 점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개념을 잡을 수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